아버지, 혹시 모르니 은행 계좌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놈들이 빼낸 아버지 정보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을지도 몰라요. 어서 확인하세요. 방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지만 바로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400만 원씩 6번, 총 2,4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난주 부산 용호동에 거주하는 63세 박모 씨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이후 실제로 겪은 일로 방 씨 아들이 뉴스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SK텔레콤 유심 재고가 100만 개뿐이라는 거 아시나요? 대리점엔 줄이 넘쳐나고 교체는 한 달 뒤라는데 그 사이 내 정보가 해킹되고 나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심을 당장 못 바꾸더라도 피해 방지를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 요즘 SK텔레콤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꼭 실행해 주세요. 3가지를 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불법 대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객님, 이 번호는 어제 날짜로 해지 처리되었네요. 네? 내가 어제 통신사 해지를 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내 휴대폰 해지를 해요? 어제 SK텔레콤을 해지하시고 방 선생님 성함으로 KT 알뜰 휴대폰이 새로 개통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수리하려고 온 건데. 무슨 소리예요? 전화가 갑자기 꺼지더니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누군가 방 씨 유심칩을 해킹하고 정보를 훔쳐내어 핸드폰을 개설하고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통신사에서 근무했던 70세의 노재 중입니다. 제가 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배운 경험을 토대로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미리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에 사는 방 씨가 당한 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를 미리 설정해 두었더라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 1.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여신거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의미합니다. 카드 발급, 대출, 보증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내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저한테 왜 필요한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대출 계획이 없는 분들께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신거래가 필요 없다면 아예 차단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기존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신용카드, 기존 대출 상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대출과 카드 발급만 차단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창구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서 신청하면 다른 은행에도 모두 적용이 되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간단한데 평소 은행 거래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은행 방문보다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거래하는 은행 앱이 깔려 있다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앱 외에 민원24 앱이나 금융감독원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대출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나중에 정말 필요한 대출이 생기면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 역시 무료이며 즉시 처리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됩니다. 은퇴하셔서 더 이상 대출 계획이 없으신 분,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으신 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시는 분,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나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60대 이상 고객의 9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고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카드와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주소로 이동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두어야 할 일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범죄에 사용될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사기 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어요. 포항에 사시는 73세 김영자님은 지난해 11월 예상치 못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김영자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경찰서에 가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3개씩이나요. 김영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자들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로 대포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 사기에 사용됩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게 아닌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김영자님은 다행히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6개월간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등록되어 새로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김영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대포 통장 개설 건수는 2만 5천 건이 넘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 명의가 무려 32%를 차지했습니다. 왜 범죄자들은 노인들의 명의를 노릴까요? 그 이유를 명의도용 피해를 보았던 김명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융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새 계좌를 만들 수 없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새 통장이 필요하면 항상 은행에 직접 갔었어요. 김영자님처럼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은행 창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계좌 개설은 차단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최고 장점은 한 번 신청하면 모든 은행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각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 중인 계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만 차단될 뿐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앱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으로 여기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가 특히 필요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분, 당분간 새 계좌 개설 계획이 없는 분,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분, 금융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 김영자님은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의 경찰 조사와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범죄자 취급받는 그 마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는 두 번째 보호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신거래 안심 차단과 함께 신청하시면 금융 사기로부터 더욱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이자 마지막 보호막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박정호 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사 중인데요. 박정호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박정호님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실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제 집에 찾아왔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됐고 그걸로 수십 명에게 사기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박정호님의 이름으로 무려 3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 중인 한 대 외에도 3대가 더 있었던 겁니다. 이 대포폰들은 모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냐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박정호님은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며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인해 통신사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손자에게 새 휴대폰을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신용등급 때문에 할부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제약을 받다니. 특히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PASS, 카카오뱅크, 엠세이퍼 앱이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3가지 심각한 피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에 사는 방 씨는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이 해지되고 새로 개설되는 황당한 일을 겪으며 2,4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포항의 김영자님은 대포 통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대전의 박정호님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제든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나 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영상을 확인한 후 반드시 실행하세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둘째,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내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새 계좌가 필요하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어카운트 인포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0분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을 요청하세요. 셋째,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대출, 계좌, 휴대폰 기존 서비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금융 거래나 서비스 개통만 제한하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서비스 신청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새로운 대출이나 계좌, 휴대폰이 필요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지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재산과 명예, 신용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단 30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고 은행이나 대리점 방문도 쉽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가족,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의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지금 당장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다음 달에라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안전까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주소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오늘 중으로 세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정보를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에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영상 속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 작은 노력이
큰 안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절한 보호장치만 있다면 여전히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